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과연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사볼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해봤는데요. 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8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제약바이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수급주로 선택이 돼 있고요. 카카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호재가 있죠. 오늘 기관의 수급 긍정적으로 포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6개 종목 가운데 딱 한 종목만 하락하고 나머지 5종목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가량 조정, 그 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대로 가장 탄력이 좋고요. 한화솔루션, 알테오젠도 4%대 강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통해서 힌트,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종목 선택을 잘 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주 두 종목으로 압축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먼저 레고캠바이오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인성익 고문님은 이 바이오주 가운데 레고캠바이오 수급주인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한 줄 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ADC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이 트렌드와 함께 ADC 업체들의 몸값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대표 종목의 레고캠바이오라면 지금 뭐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뭐 학회도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ADC 그 항체 약물 집합체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에 그 존슨앤존스, 얀센 이런 쪽의 기술 이전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문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계속 적자예요. 3년 이상 지금 적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아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흑자 전환할 원년이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585억 적자, 그 전에도 500억 적자, 그 전에도 적자, 계속 적자 지속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ADC 기술이 기술 이전 그 빅파마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면서 그거에 따른 실적이 분명히 가시화될 것 같다라고 이 기술이 지금 항암제 연구에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항암제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그거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두고 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을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한 줄 평으로 열어볼게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빅딜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 레고캠바이오의 빅딜 하면 얀센과의 계약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쵸. 여전히 저희는 그 재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고캠바이오가 그동안에 이 글로벌 혹은 이제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하면 세 기업이 떠올랐었죠. 레고캠바이오와 공교롭게도 오늘 또 수급주의 하나인 알테오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까지 이렇게 이제 3사가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뽑혀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처졌던 부분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 수출에 엄청나게 큰 빅딜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적자를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좀 눌렀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12월 그리고 이제 올해 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의 거래가 이제 터졌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실적 부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일단 타이밍적으로 레고캠바이오가 먼저 좀 슈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레오캠 바이오보다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거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 조금은 더 기회가 열려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전제 조건은 레오캠 바이오가 여기서 잘 버텨주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되 대신에 이제 길게 보시기보다는 이러한 이벤트는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을 주기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진입 이걸 좀 나누어서 굳이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겐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팻말을 준비해봤어요. 현 구간에서 외국인 따라서 한번 사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O의 의견으로 사도 되겠다, 따라 사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두 번째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도 챙겨볼 텐데요. 기관의 8거래일 연속 매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으로 꼽긴 했지만 연속적인 이 수급 자체를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도 될지 궁금해지는데 인성익 고문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정조준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로 사실 최근엔 좀 부각이 되는데 이게 또 눈에 띄는 게 그 모멘텀 말고 방산 쪽에서도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항공우중청 얘기 특별법 얘기 통과가 됐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작년에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북한에서 또 이 뭐 방사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니까 국지전 관련해 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뭐 이런 가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항공과 이제 그 방산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쪽의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방산 쪽에 이 K9 그 자주포 관련해 가지고 폴란드 수출 이미 지금 되고 있고 뭐 이집트라든지 그 최근에 그 장갑차 관련해서 호주 얘기. 근데 수출을 벌써 10년치 수출을 좀 다 받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와 방산이 겹들어진 그런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페이스가 좋게 나갈 것 같고 현재로서 많이 올라긴 했는데 현재로서 끝날 것 같지 않다.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도 챙겨보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열어볼게요. 호재가 한가득이다. 뭐 선물꾸러미 같은 느낌이 드는 한 줄 평인데 지난주 출연 때 기억하세요? 이 우주항공 이 법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낼 것 같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잘 보셨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시장 안에서 정말 큰 호재가 돼서 관련주들을 막 끌어올렸어요. 좀 추가적인 전략 좀 주시죠. 일단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지금 만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주항공 쪽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법이 특별법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굉장히 이제 슬림화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오늘 당장 시작해서 다음 달에 내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벌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산 쪽에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020년대의 수주 잔고를 보면 약 3조대였거든요. 근데 2023년이 지금 20조를 넘어서 거의 30조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10배 정도 이제 수주 잔고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주가는 2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만 6천 원.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올라온 만큼 주가도 지금 따라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엄청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는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좀 비어 있잖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사이 공간에
그 틈새 공간에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공통점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주신 의견은 재료가 좋은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현 구간에서 저희 외국인 기관 따라서 한번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역시나 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관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압축을 했는데요. 한화솔루션과 카카오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사실 재료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태양광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고문님은 과연 어떤 포인트를 이 종목에 대해 갖고 계실지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역시나 주목하고 계신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고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다만 이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고모님 의견은 어떠세요? 11월이죠, 대선이. 네. 뭐 그전까지는 뭐 어떻게 예측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기준과 미국은 좀 다른 것 같다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 피선권이 없어질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의 미래도 상당히 바뀔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하여튼 MS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대규모 그 태양광 패널 그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큐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032년까지 12기가와트라 그러는데 미국이 한 18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사상 최대 단일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 그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인도 1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이 돼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자체는 최근에 그 기관이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30만 주 이상 매수를 네.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어요.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차익 매물을 많이 쏟아냈고 그걸 기관이 다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속 상향 추세로 가다가 오늘 거래가 좀 터지긴 했는데 어제 오늘 오르면서 거의 한 8%, 7, 8% 대량 거래 터지고 내일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끝나지는 않을 종목이다. 현재로서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내용이었고요. 바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도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집중하는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장기 모듈 계약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최근 세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이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나를 고민해봐야죠. 네.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놨죠. 그럼 미국에서 투자를 한 만큼 거기서 이제 열매를 좀 맺었어야 됐는데 지난 3분기 하나솔루션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좋지 못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이랑 이 패널 가격의 이 시차가 조금 컸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4분기 여기에 이제 수주 잭팟까지 터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지금 잘 갖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악성 매물의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OCI 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하나솔루션도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OX 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관 따라서 한화솔루션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 볼게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오르는 중입니다. 오늘도 참 흐름 좋은데요. 고모님의 한 줄 평 바로 열어볼게요. 생성형 AI 앱 플랫폼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카카오 하면 역대급으로 좀 불안했던 많은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도 불안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11월부터는 그래도 주가의 회복성에 좀 포착이 되는데 이 회복이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탄력이 더 남아있는 건지 궁금해요. 카카오 옛날 그러니까 작년 초 같으면은 카카오 이름 달고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되고 네. 뭐 IPO 하는 데마다 대박을 터뜨렸다가 한순간에 그냥 밀리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뭐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밀렸는데 아무래도 뭐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상승세를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게 거의 뭐 바닥치고는 거의 한 50%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상향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거든요. 그중에 이제 카카오의 대장주격인 이제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빠질 것 같지는 그냥 여기서 뭐 밀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오픈 AI가 그 GPT 스토어를 만들면서 여기에 생성형 AI에 대한 앱을 이 회사 카카오가 주요 플랫폼으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에 혈당 관리 솔루션 앱 파스타를 출시하면서 카카오 헬스케어와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근에 리포트가 싸게는 한 6만 5천 원에서 또 길게는 8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 대비 다 높단 말이에요. 계속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래는 현재 대비해서 그렇게 현재 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퍼진 건 아니다. 더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카카오에 대해서 역시 한 줄 평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해라고 주셨는데 일명 마상. 네. 근데 상처는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료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습이 더딜 좀 것 어려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높은 가격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좋은 뉴스가 쏟아진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할 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네. 짧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카카오 이야기 나오면 네이버 이야기 나오면 카카오. 그러니까 뭐 엄마냐 아빠냐 참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뭐 주도적으로 누가 더 갈 것인가 꼽는다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이버를 추가로 코멘트 주신다면요, 고모님. 네이버, 카카오. 저 카카오 계속 보고 싶은 게 뭐 네이버도 좋고요.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합세해서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가시가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팻말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엇갈린 종목. 앞선 세 종목은 다 매수 우회 의견이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엇갈렸지만 그 안에 인사이트가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주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